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2일 일요일인데요.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티커 심볼 NVTS죠. 이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비타스, 이게 질화관련 그 GAN이라고도 하고요. 또 실리콘 카바이드, SiC,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을 다루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처럼 정말 뜨거운 분야에서 이 기술들이 핵심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나비타스라는 기업의 본질, 또 가능성,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나비타스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좀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술이 정확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또 나비타스가 속한 시장 환경은 어떤지, 기회와 도전 요인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는 뭐고 또 좀 우려되는 지적은 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쾌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자, 그럼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선 나비타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것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효율입니다. 효율. 나비타스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 손실로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질화갈륨 계한과 실리콘 카바이드 C를 기반으로 한 칩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아,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거군요. 네, 겐테스트, 겐세이프, 겐센스 이런 자체 브랜드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더 작고 더 빠르고 그러면서도 더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낭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덜 낭비한다?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네요. 그럼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가장 친숙한 예를 들자면 역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초고속 충전기일 거예요. 아, 맞아요. 요즘 충전기들 정말 빠르던데? 네, 같은 크기인데 훨씬 빨리 충전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겐 기술 덕분이죠. 아하. 네. 하지만 이제 더 큰 기회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EV, 또 태양광 발전이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죠.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와, 정말 중요한 분야들이네요. 네, 이런 분야들은 막대한 전력을 다루면서도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필수적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 작년에 샤오미랑 협력해서 내놓은 충전기가 딱 기억나네요. 보통 12와트짜리 충전기 크기인데 90와트 출력을 낸다고 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게 나비타스 기술력의 구체적인 예시죠. 네. 이런 게 바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런 모바일 분야 성공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더 주목받는 건 역시 데이터 센터 같은 고전력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죠. 2025년 10월에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팩토리 컴퓨팅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엔비디아랑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쓰는 건데요. 고압의 교류 AC 전력을 서버가 바로 사용하는 800V 직류 DC 전력으로 직접 변환하는 그런 겐 및 CIC 기술입니다. 800V 직류로 직접 변환한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기존에는요, 전압을 바꾸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꽤 많이 발생했거든요. 나비세스 기술은 이 변환 단계를 확 줄여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시스템 구성도 더 간단해지고요. 아, 중간 단계를 없애서 효율을 높인다. 그렇죠. AI 연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발표 하나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26%나 급등했을 정도니까요. 와, 26%요? 시장 기대감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시장의 기대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군요. 그럼 나비타스가 지금 띄고 있는 이 전체 시장 환경은 좀 어떤가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요즘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던데요. 네, 맞아요. 그 PwC 자료를 보면요. 2023년에 잠깐 주춤했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2024년에는 약 6,42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이게 무려 1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더라고요. 1조 달러요? 와. 가요?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 쪽이겠죠? 반영코 전력 반도체,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EV하고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 PwC 분석을 보면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6배나 많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6배나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23년에만 30% 넘게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전기차에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럼 여기서 나비타스의 CIC 기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간과 CIC 같은 와이드 밴드 갭, WBG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존 실리콘보다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 잘 견디면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거든요. 아, 더 튼튼하고 효율도 좋다. 그렇죠. 이게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력 반도체 시장 안에서 이 WBG 기술 비중이 2023년에는 한 12% 정도였는데 2028년에는 29%까지, 금액으로는 약 16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16억 달러, 거의 3배 가까이 커지는 거네요. 네, 나비타스는 이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데이터 센터 쪽도 좀 비슷하겠군요. 아까 엔비디아 협력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AI 모드를 훈련시키고 또 추론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효율이 1%만 개선돼도 이게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이죠. 커스텀 IC라고 하죠. 이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 시장 역시 2028년까지 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 나비타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나비타스는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거대한 성장 엔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장 환경 자체는 정말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네, 기회 요인은 분명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비타스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 이렇게 좀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 소위 불 케이스라고 하죠.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겐과 씩칩 리더십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기술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경쟁사들이 아직은 좀 주력하지 않는 고전력 고전압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기술력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엔비디아와의 협력 발표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뭔가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공략하는 시장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다는 점도 강점이죠.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외에도 고성능 모바일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나 샤오미, 또 최근에 협력을 발표한 기가데바이스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좋은 증거가 되고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8인치 웨이퍼로 전환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파워칩과 협력해서요. 기존 6인치 웨이퍼에서 8인치 웨이퍼로 개인 칩 생산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 웨이퍼 크기를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웨이퍼 면적이 넓어지면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칩 수가 약 80% 정도 증가합니다. 80%나요. 와, 엄청난데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수익성, 즉 마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아주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지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초 대비 YTD 상승률이 250%가 넘었더라고요. 특히 그 엔비디아 발표 후의 급등세는 시장이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보여줬죠. 맞아요.
일부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니덤 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8달러로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기술력, 시장 기회, 또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이런 긍정적인 반응까지 분명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도 있겠죠. 이제 나비타스를 둘러싼 우려 사항들, 즉 베어 케이스,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우려부터 시작해 볼까요? 실적 발표가 곧 있다면서요. 네, 그게 가장 좀 시급한 우려인데요. 바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 곧 발표될 20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시장 예측치를 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1,01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주당 5센트의 손실이 전망됩니다. 50% 이상 급감이요? 반토막이네요.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명 좀 부담스러운 소식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관련 리스크가 언급돼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관세 문제도 있고 또 나비타스 스스로가 수익성이 좀 낮은 중국 내 모바일 사업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영향도 있습니다. 아, 모바일 쪽 비중을 줄였다. 네. 더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기술 디커플링 심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부품 사용 확대 압력,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현지화율을 25%까지 요구한다거나 이런 지정학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죠. 중국 리스크 외에 다른 요인은 없나요? 현재 그 전기차하고 산업용 시장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된 점도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비타스 경영진 역시 그 AI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몇 분기 동안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한 바가 있고요. 아, 경영진도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미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좀 감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밸류에이션 문제요. 네. 그 점이 아마 가장 큰 커담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 이걸 주가 매출 비율 포워드 PS 레시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53배가 넘습니다. 53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동종업계 평균은 한 10배 정도 되고요. 램 리서치, LRCX나 마벨, MRVL 같은 경쟁사들은 8배에서 9배 수준입니다. 와, 그럼 나비타스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렇죠. 나비타스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로젠블라 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2026년 예상 매출액 6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60배.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 성장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최근 주가 급등을 이끌었던 그 800V DC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 여기에 대한 기대가 실제 기술 채택 속도보다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아, 기대가 너무 빠를 수 있다. 네, 만약에 기술 도입이나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된다면 그 높은 기대감으로 부풀려진 주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급격히 조정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로젠블라 증권이 밸류에이션하고 시기적절성 문제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투자 의견 강도는 낮춘 거죠. 그렇군요.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잭스 분석에서도 예상치를 넘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있었죠. 정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비타스를 평가하는 게 더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나비타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나비타스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강력한 기술, 겐스키를 가진 잠재력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8인치 웨이퍼 전환 같은 전략적 행보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과 중국 관련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무엇보다 현재 주가는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상당 부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나비타스를 바라볼 때는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와
단기적인 실적 압박,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무조건 좋다 또는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이 기회와 위험 사이의 복잡한 균형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잭슬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의 보유, 홀드 의견도 아마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한 좀 중립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의 기회와 위험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현실 사이에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 분석의 근거가 됐던 그 PwC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최첨단 반도체 설계 비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나 자동차 분야에서는 고객 맞춤형 반도체, 그 커스텀 IC 개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나비타스가 과연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이 거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고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뛰어난 갠슬릭 기술력 때문에 더 큰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게 아주 매력적인 인수합병, M&A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M&A 가능성,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저희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해 주었으면 하는 미국 주식 기업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튼튼히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